네, 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찰전기, 정전기, 그리고 정전기 유도, 이걸 활용한 검전기까지 소개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저랑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전기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기력은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 서로 밀어내는 trọng력, 그리고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구분된다. 아, 전기력은 밀고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를 우리가 알고 시작했고요. 일단 마찰 전기를 제가 소개했어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그때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원리로 전기가 생기냐면 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마찰을 할 때 다른 물체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전자를 뺏어온 그런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마찰을 시키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기한 현상을 하나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냥 마찰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전기를 가해주지도 않은 금속에다가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마치 전기가 유도되는 것처럼, 그 마찰 전기가 유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성인 알루미늄 캔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중성의 알루미늄 캔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쫙 다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알루미늄 캔은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대전체의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캔이 막대기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성인 금속에다가 어, 마찰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기를 가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하를 띠는 이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물체의 대전된 여부,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하나 소개했는데요. 바로 그걸 검전기라고 부르고요. 어, 아까 소개했던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리를 가지고 물체의 대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였죠. 그죠? 검전기까지 소개를 하고 지난 시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전하의 이동과 연결져 설명할 수 있다. 전압과 전류의 정의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전압과 전류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뭔지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전류가 있을 때 우리는 전기가 통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전하를 띤 입자가 뭐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양성자가 아니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원자핵이 있고요.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원자핵이 이동하는 걸까요? 전자가 이동하는 걸까요? 그쵸.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린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고정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전하들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는 굉장히 재밌는 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19세기에는 옛날에는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직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플러스를 띠는 물질과 마이너스를 띠는 물질이 있긴 하다. 이렇게 전기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몰랐냐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하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몰랐죠. 원자핵이랑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고 얘네가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얘네가 움직이면 전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은 항상 플러스가 높은 것이고 마이너스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우리 공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하를 띠는 물질이 이렇게 이동해 가겠구나. 플러스 방향에서 건전지의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뭔가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세기쯤 됐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됐죠. 원자핵과 전자라는 개념을. 원자핵은 전자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걸 알게 됐어서 원자핵이 아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 왜 옛날 사람들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했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 누구를 찾아서 가냐면 플러스를 찾아서 가잖아요. 인력에 이끌려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사실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을 의미해서 전자의 이동 방향을 의미해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지금은 서로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게 옛날이에요, 옛날. 옛날에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계속 약속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기 회로가 있을 때 건전지를 딱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건전지에는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그죠? 사실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류라는 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여러분 전류겠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가 높은 거, 마이너스가 낮은 거.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뭔가 움직일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류의 이동 방향이랑 전자의 이동 방향을 다르게 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전하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어떤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닐지어도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의 이동 방향이랑 전자의 이동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후세에 전자이동 방향을 알게 됐으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얘로 바꾸면 안 되나요? 얘로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전류이동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했을 때, 어, 더 쉽게 설명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오랜 약속을 깨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뒤에서 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류이동 방향과 전자이동 방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전류도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전선인데 같은 시간에 왼쪽은 하나가 지나가고 오른쪽은 세 개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강한 전류가 흐른 거죠? 오른쪽이 더 이제 전기를 띠는 애들이 더 많이 흘러간 거잖아요. 오른쪽 회로의 전류가 더 세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는 더 세다, 강하다
약하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숫자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할 때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서 대문자 A를 쓰고요. 이제 암페어라고 읽어요. 암페어. 암페어.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 1암페어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3암페어다. 숫자로 딱 보는 거죠. 그죠? 아, 오른쪽이 더 큰 전류가 흘렀구나.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단위 암페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암페어뿐만 아니고요. 소문자 M, 대문자 A. 암페어는 꼭 대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 이거는 여러분 그 길이 단위에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 혹시 밀리미터라는 거 아시나요? 밀리미터. 밀리미터가 1000개 있으면 1미터잖아요. 그죠? 1미터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암페어보다 훨씬 작은 단위로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도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길이에서 쓰는 그 밀리를 가져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1000밀리암페어가 1암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대문자 A, 암페어를 사용해서 비교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전압이라는 것을 소개할 건데요. 전압은 바로 뭐냐면 두 지점 사이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바로 전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물에 비유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파이프가 있을 때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 같은 높이만큼 차 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죠. 그죠? 여러분 수압 차이가 없다면 물이 안 흘러갈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수압 차이를 줬어요. 여기를 조금 더 물을 많이 넣었어요. 여기는 이만큼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죠. 여기가 더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물을 누르려고 할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같은 높이가 되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높이 차이가 생기는 순간, 그죠?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순간, 이렇게 뭔가 흐름이 생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커지면, 이 높이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더 잘 흘러가겠죠. 더 빨리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이러한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전기에서 이런 위치 에너지 차이를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를 둬서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눌러주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전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물의 높이 차이가 있죠. 오른쪽이 더 높은 물을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더 적은 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둘이 연결됐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냅두면 계속 흘러가서 높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이 안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펌프로 계속 어, 다시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갖다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한으로 빙글빙글 돌겠죠. 무한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겠죠. 왜냐면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파이프 안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고 또 불을 퍼내서 오른쪽으로 넣고 그럼 다시 오른쪽이 높아졌으니까 또 흘러가고 한 바퀴를 계속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어, 이런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건전지예요.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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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가 계속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물 가운데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어떤 물레방아 같은 걸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계속 작동시키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전기 회로에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전기 회로에 비교하면 건전지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봐요. 근데 건전지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높이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높은 물 쪽, 여기가 낮은 물 쪽. 그럼 여러분 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죠.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건전지의 역할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펌프라 그랬어요. 펌프. 펌프를 타고 다시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럼 또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다시 물이 흘러가게 되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건전지고요. 이 에너지 차이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전압이라고 그래요. 전압. 전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없다면 전기는 흐르지 않을 거예요. 전류는 흐르지 않을 텐데 이제 전압이 있기 때문에 회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그 물이 흐를 때 거기다가 물레방아를 뒀잖아요. 그 똑같이 제가 전기 회로에다가 이제 건전지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빛이 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회로랑 그 이 물이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조금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전류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했는데 그걸 바꾸지 않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전기회로에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아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했잖아요. 사실은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는데?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근데 그 약속을 안 깼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전기 회로를 물에다 비유하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그죠? 한 번에 이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을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압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높이 차이보다 이 높이 차이가 더 크죠, 그죠? 어디서 물이 더 잘 흘러갈까요? 높이 차이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전기가 더,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도 크다 작다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걸 수치로 비교하고자 단위인 볼트, 이거 한글로 읽으면 볼트거든요. 볼트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V짜리 건전지랑 9V짜리 건전지가 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1.5V는 이만큼 높이 차이가 나는 거면 9V는 이만큼 높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물이 잘 흐르는 건 9V겠죠, 그죠? 전류가 잘 흘러가는 건. 네, 제가 했던 설명을 정리해주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스위치, 전지를 연결한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자들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 전선을 따라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전류는 오래전부터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고 정했고 나중에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전선의 한 단면을 따라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져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1000mA는 1A와 같습니다. 그럼 회로에서 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수로에서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지는 수로에서 물을 흐르게 하는 펌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지는 전선에 전류를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 하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보통 쓰는 전지 한 개의 전압은 1.5V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설명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그 높이 차이가 없으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없으면 불이 흘러가지 않듯 전압이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딱 생기는 순간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려고 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전기회로에서도 어, 이렇게 전압을 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걸 주게 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주게 되면 전기적인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구를 두게 되면 그때 얘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건전지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시 위치 에너지 차이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전류와 전압이라는 개념을 좀 중학생에 맞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전류랑 전압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욕심인데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건전지를 계속 그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건전지를 계속 그릴 수 없고 스위치를 계속 그릴 수 없고 전구를 계속 그릴 수 없고 이거 어느 세월이 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표시하는 기호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건전지를 맨날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막대기 두 개로 표시를 해요. 막대기 두 개로 표시하는데 긴 쪽이 플러스, 건전지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짧은 쪽이 건전지의 마이너스를 뜻해요. 이거 기억할 때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편하냐면 여러분 이 플러스의 그 막대기 두 개를 다 빼서 이렇게 나란하게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막대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이렇게 짜. 막대기가 작은 곳이 마이너스고요. 막대기가 긴 곳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건전지는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 스위치는 전선이 딱 떨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스위치는 누가 봐도 스위치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라멘트 모습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필라멘트가 지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를 살펴볼 건데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간략히 얘기하면 이렇게 전하가 지나가기 힘든 그런 물체들을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평평하게 안 생겼고 지나가기 힘들게 삐쭉삐쭉삐쭉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여러분 전류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기회로를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계를 우리 전류계라고 하는데요. 전류계는 이제 암페어의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A를 쓰게 돼요. 암페어를 측정하는 기계다. 그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요? 동그라미 속에 V, 볼트를 측정하는 기계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기 회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각 기호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좀 연결지어서 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고요. 단위는 암페어 혹은 밀리암페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두 지점 사이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며 단위는 볼트, 볼트를 사용한다. 그죠?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